조심스럽게 귀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선옥은 전율을 느꼈다. 그 강의에서 말한 거 기억나요? 귀 뒤쪽이 민감하다고.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옥은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니 어쩌면 평생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의 폭발이었다. 안녕하세요. 바람에 실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이선옥은 자신의 집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61세, 남편과 사별한 지 6년이 지났고 두 자녀는 모두 결혼에 독립했다. 넓은 아파트는 점점 더 공허하게 느껴졌다. 이게 뭐하는 짓이람. 선옥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중년 로맨스 드라마를 보며 혀를 찼다. 40 중반의 배우들이 사랑에 빠지는 장면에서도 웬일인지 얼굴이 붉어졌다. 평생 보수적인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선옥에게 성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입에 담기 어려운 것이었다. 주방 시계가 오후 3시를 알렸다. 1시간 후면 친구들과의 정기 모임이 있었다. 선옥은 천천히 일어나 옷장 앞에 섰다. 검은색, 회색, 짙은 남색 옷들 사이에서 어떤 것을 입을지 고민했다. 결국 항상 입던 네이비 블라우스와 검정 바지를 꺼내 입었다. 이 나이에 뭐 더 꾸밀 것도 없지.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주름이 깊게 패인 눈과 처진 볼살, 처음 보는 목의 주름까지. 언제부터인지 자신을 여자로 생각하지 않게 된 지 오래였다. 카페에 도착하자 정성과 미자, 그리고 영희가 이미 와 있었다. 모두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다. 어머, 선옥이 왔네. 늦었네. 정선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선옥은 습관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창가에 앉았어. 커피 주문했어? 미자가 물었다. 아니, 지금 할게.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아이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리고 요즘 시작한 취미 이야기까지. 그러다 갑자기 영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얘들아, 나 요즘 고민이 있어. 남편이랑 관계가 너무 소원해. 정선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무슨 관계? 말투? 대화? 영희는 입술을 깨물더니 속삭이듯 말했다. 아니, 침실에서. 선옥은 순간 귀가 화끈거리는 느낌이었다. 커피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갔지만 목이 말라 제대로 마실 수도 없었다. 아, 그거? 우리 나이에 그런 것도 중요해? 정선이 웃으며 물었다. 당연하지. 나 요즘 인터넷에서 찾아보는데 우리 나이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대.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더 좋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선옥은 대화에 끼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커피만 만지작거렸다. 미자가 그런 선옥을 보더니 말했다. 선옥이는 왜 말이 없어? 너도 뭐 이야기해봐. 선옥은 당황해서 웃음으로 넘기려 했다. 아니, 그냥 그런 이야기는. 정선이 눈을 흘기며 말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너만 안 늙은 줄 아냐? 고고한 척 좀 그만해. 선옥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자신이 고고한 척 한다고? 그건 아니었다. 그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을 뿐. 하지만 친구들에게 그런 속내를 설명할 용기도 나지 않았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선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선옥은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자신을 감추고 살았을까? 자신의 감정, 욕구, 그리고 외로움까지. 난 이제 여자가 아닌가 봐.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화장실에서 선옥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한숨을 내쉬었다. 10월의 마지막 주 지역 복지관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을 마친 선옥은 탈의실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물기를 닦아내는데 갑자기 정선이 달려왔다. 선옥아, 빨리 옷 입어. 지금 바로 가야 할 곳이 있어. 선옥은 당황해서 정선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난 오늘 집에 일이. 정선은 선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복지관 3층에서 무료 강좌를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딱 좋대. 얼른 가자. 선옥은 억지로 끌려가는 기분이었지만 정선의 열정적인 모습에 거절하기 어려웠다. 급하게 옷을 입고 머리도 제대로 말리지 못한 채 정선을 따라 3층으로 올라갔다. 무슨 강좌인데 이렇게 급해? 그냥 따라와. 복지사님이 우리 같은 실버 세대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라고 했어. 선옥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아마도 보험 영업이나 건강기능식품 설명회일 것이다. 하지만 이미 와버렸으니 어쩔 수 없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노인들이었다. 선옥은 정선과 함께 앞쪽에 있는 빈자리에 앉았다. 아, 저기 자리 있네. 저기 앉자. 강의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처음에는 노인 건강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가 이어졌다. 선옥은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수영 후의 피로감과 따뜻한 강의실 온도 때문이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사의 목소리에 선옥은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노년의 성생활과 감각의 회복입니다. 선옥은 귀를 의심했다. 갑자기 무슨 소리지? 정선을 쳐다보니 정선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선옥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성적인 감각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교감과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고 싶었지만 앞자리에 앉은 탓에 쉽게 빠져나갈 수 없었다.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나가는 것도 민망했다. 특히 우리 신체에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민감한 부위가 있습니다. 귀 뒤, 목덜미, 허벅지 안쪽 등이 대표적이죠. 선옥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듣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진지하게 강의를 듣고 있었다. 실제로 60대 이상의 많은 분들이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귀를 막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선옥은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그때 옆자리에서 누군가 소리 없이 웃는 것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려보니 백발의 중후한 신사가 앉아 있었다. 70세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도 어색한 듯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저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자가 작게 속삭였다. 선옥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남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제 이름은 전호영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선옥은 당황했지만 예의상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선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선옥 씨. 호영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깊었다. 선옥은 왜인지 더 긴장되었다. 강의는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선옥은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고개를 들어 강사의 설명을 듣게 되었다. 그 내용이 충격적이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노년의 친밀감 표현 방법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선옥도 서둘러 일어나려 했지만 옆자리에 호영이 말을 걸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건가요? 선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그냥 우연히. 호영은 부드럽게 웃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몇 번 들어보니 도움이 많이 되더군요. 선옥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자신이 없어 정선을 찾았다. 정선은 이미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선옥은 작게 인사하고 서둘러 강의실을 나왔다. 하지만 귀 뒤, 목덜미, 허벅지 안쪽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날 밤 선옥은 잠들기 전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평소와 같은 일상이었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복잡했다. 강의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이런 생각을 하다니. 선옥은 스스로를 나무라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귀 뒤가 민감하다는 강사의 말이 자꾸 생각났다. 무심코 손이 귀 뒤로 향했다. 손가락으로 귀 뒤를 살짝 쓸어내리자 이상한 전율이 느껴졌다. 어머, 놀라서 손을 떼었다. 이런 감각은 오랜만이었다. 아니, 어쩌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인지도 몰랐다. 다시 한번 귀 뒤를 만져보았다. 또다시 미세한 전율이 등을 타고 내려갔다.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라 보였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선옥은 목덜미를 천천히 만져보았다. 그리고 쇄골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미세한 떨림과 함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몸이었는데 선옥은 자신의 몸을 처음 발견한 사람처럼 신기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동안 여자로서의 자신을 완전히 잊고 살았던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수영을 하러 간 선옥은 정선을 만났다. 선옥아, 이따 강에 또 있는데 같이 갈래? 선옥은 망설였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의 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경험이 자꾸 떠올랐다. 그래, 가보자. 이번에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사람들이 많지 않은 뒷자리에 앉았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는데 갑자기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전호영이었다. 호영은 선옥을 발견하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선옥 옆자리로 다가왔다. 여기 자리 비었나요? 선옥은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호영이 자리에 앉자 살짝 향기가 느껴졌다. 산뜻한 남성 향수 냄새였다. 지난주 강의 어떠셨어요? 호영이 부드럽게 물었다. 선옥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호영이 웃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제 나이에 이런 주제라니 싶었죠. 그런데 왜 계속 오세요? 선옥의 직설적인 질문에 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감각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걸 새삼 깨달은 것 같아요. 선옥은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선생님, 저도 사실 민망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궁금해졌어요. 호영의 눈이 반짝였다. 그렇죠? 우리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인데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강의가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노년의 친밀감 표현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다. 선옥은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들었다. 가끔 옆에 앉은 호영과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미소를 주고받았다.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날 때 호영이 선옥에게 말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강희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선옥은 망설였다. 낯선 남자와 단둘이 커피를 마신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호영의 진지한 눈빛에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럼 복지관 1층 카페에서요. 두 사람은 함께 카페로 향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호영의 차분한 대화 방식에 선옥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다. 선옥 씨는 지금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6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들은 다 출가했고요. 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해요. 저는 이혼한 지 10년 됐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아요. 외롭진 않으세요? 선옥의 질문에 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가끔은 너무 외롭죠. 그래서 이런 강의도 듣고 취미 활동도 하고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선옥은 자신도 비슷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도 요즘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안주했던 것 같아요. 호영이 미소 지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강의 듣고요. 선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옥의 마음은 이상하게 설렜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마치 첫사랑을 느끼던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날 밤 선옥은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3주 동안 계속된 강의와 함께 선옥과 호영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처음에는 강의 후 복지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정도였지만 점차 저녁 식사도 함께하게 되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복지관 근처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촛불이 테이블 위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와인 한 잔 하실래요? 호영이 물었다. 아, 저는 술을 잘 못해서. 선옥이 망설이자 호영이 미소 지었다. 그럼 제가 한 잔만 마실게요. 선옥 씨는 탄산수라도 드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다. 호영은 은행에서 40년 넘게 일하다 정년 퇴직한 후 지금은 간간히 재무 상담을 해준다고 했다. 선옥은 중학교 국어 교사로 일하다 은퇴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학생들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호영이 물었다. 가끔은요.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우리 때와 너무 달라서 제가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선옥은 와인 잔을 들고 있는 호영의 손을 바라보았다. 나이가 들었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손이었다. 결혼 반지는 끼고 있지 않았다. 호영 씨는 혼자 지내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선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아내와 헤어진 후 3년 정도는 정말 방황했죠. 술도 많이 마시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옥은 호영의 말에 공감했다. 자신도 남편을 잃은 후 비슷한 시간을 보냈으니까. 저도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집에만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정선이란 친구가 강제로 저를 수영장에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싫었는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호영이 관심 있게 물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냥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 몸을 움직이니까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선옥의 집 근처까지 호영이 배웅해 주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밤이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호영이 말했다. 저도요.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좋네요. 선옥의 말에 호영이 미소 지었다. 다음 주말에 혹시 시간 되세요? 북한산에 단풍 구경 가려고 하는데. 선옥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네, 좋아요. 집으로 돌아온 선옥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다. 호영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편안하고 즐거웠다.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한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다음 주 토요일 두 사람은 북한산으로 향했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이 산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다. 천천히 산책로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감정을 많이 닫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선옥이 문득 말했다. 어떤 의미에서요? 그냥 여자로서의 감정이나 욕구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다 접어두고 살았어요. 애들 키우고 직장 다니고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호영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해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죠.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고. 선옥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우리가 너무 오래 닫아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말에 호영의 눈이 흔들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무언가가 통했다. 두 사람 다 오랫동안 외로움과 싸워왔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산에서 내려와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호영은 아내와 헤어진 진짜 이유에 대해 털어놓았고, 선옥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아쉬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서로 깊이 이해하고 교감하는 것에는 서툴렀죠. 그냥 각자의 역할만 충실히 했던 것 같아요. 호영이 공감하며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만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호영이 선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선옥은 놀라서 멈춰섰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다. 괜찮아요? 호영이 물었다.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었다.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처럼 편안했다. 그날 밤 선옥은 호영과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 나는 다시 내 마음의 문을 열었다. 아직은 두렵지만 이 감정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것 같다. 11월 중순 갑작스러운 소식이 선옥을 충격에 빠뜨렸다. 친구 정선의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다. 정선의 남편은 67세로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충격적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선옥은 정선의 집을 찾아가 위로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조용히 둘만 남았을 때 정선이 울면서 이야기했다. 선옥아, 사실 남편이. 정선은 말을 잇지 못했다. 무슨 일인데? 말해봐. 정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남편이 비아그라를 먹었대.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그게 심장에 무리를 줬다고. 선옥은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비아그라라니. 왜? 정선이 울먹이며 말했다. 요즘 남편이 자꾸 그런 걸 원했어. 나이 들었다고 내가 싫은 건 아닌가 싶어서 거절 못했는데 약까지 먹고 그날도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더니 정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선옥은 정선을 안아주며 말없이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옥은 마음이 무거웠다.
정선의 남편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떠났다니 충격적이었다. 그날 저녁 호영에게 전화가 왔다. 선옥 씨, 괜찮으세요? 친구분 남편 소식 들었어요. 네.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선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다. 사실 정선이가 말하길 남편이 비아그라를 남용했대요. 그게 심장마비의 원인이었다고. 전화기 너머로 호영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그랬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호영 씨? 네. 우리 내일 만날까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쌀쌀한 날씨였지만 따뜻한 커피를 들고 천천히 산책했다. 호영 씨, 어제 이야기 듣고 많이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우리가 지금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 호영이 걸음을 멈추고 선옥을 바라보았다. 걱정되세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가 나이가 있잖아요. 무리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호영은 선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선옥 씨,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요? 약에 의지해서라도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선옥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게 됐어요. 호영은 깊이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선옥을 바라보았다.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약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천천히 다가가는 게 진짜인 것 같아요. 무리하게 젊은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선옥의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다. 정말요? 물론이죠. 저는 선옥 씨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그냥 손잡고 이렇게 걷는 것도, 이야기 나누는 것도. 선옥은 호영의 말에 안심이 되었다. 그래,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소중한 가치였다. 호영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강물에 반짝였다. 그래도 정선이가 불쌍해요. 남편을 그렇게 잃다니. 호영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달라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니까요. 선옥은 호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득 용기를 내어 말했다. 호영 씨,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제가 거제도에 별장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가끔 놀러 가는 곳인데 혹시 같이 가볼래요? 호영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럼 좋죠. 선옥은 자신이 한 제안에 스스로도 놀랐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출발하는 걸로 해요. 선옥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11월 말, 선옥과 호영은 거제도로 향했다. 선옥의 별장은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언덕 위에 있었다. 2층짜리 작은 목조 건물이었지만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바다 전경은 그 어떤 호텔보다 아름다웠다. 와, 정말 멋진 곳이네요. 호영이 테라스에 서서 감탄했다. 친구들이랑 20년 전에 공동으로 구입했어요. 요즘은 다들 바빠서 자주 못 오지만. 선옥은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며 말했다. 사실 이곳에 호영과 함께 오기로 결정한 후 마음이 조금 긴장되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으니까.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 차 준비됐어요. 선옥이 두 잔의 차를 들고
테라스로 나왔다. 가을의 끝자락, 바다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다. 고마워요. 호영이 차를 받아들며 말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참 신기해요. 호영이 문득 말했다. 뭐가요?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된 거요. 복지관 강의실에서, 그것도 그런 주제의 강의에서. 선옥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맞아요. 정말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죠. 운명 같았어요. 호영의 진지한 말에 선옥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호영의 눈빛이 깊고 따뜻했다. 둘은 그날 오후 내내 거제도를 돌아다녔다. 외도 보타니아, 바람의 언덕, 그리고 해금강까지. 오랜만에 여행을 하는 기분이 좋았다. 저녁이 되자 선옥은 준비해온 재료로 간단한 요리를 했다. 호영은 와인을 한 병 가져왔다. 제가 좋아하는 와인인데 선옥 씨도 한 잔 해보세요. 달콤해서 부담 없을 거예요. 선옥은 망설이다가 작은 잔에 조금 따라 보았다. 입술에 닿자 달콤한 향기가 퍼졌다. 생각보다 맛있네요. 두 사람은 저녁을 먹고 테라스에 다시 나왔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별이 정말 많네요. 선옥이 감탄했다. 서울에서는 이렇게 별 보기 힘들죠. 호영이 선옥의 곁으로 조금 더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선옥 씨, 네, 혹시 손을 잡아도 될까요? 선옥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호영의 손이 조심스럽게 선옥의 손을 감쌌다. 따뜻했다. 손이 차가워요. 호영이 선옥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 비볐다. 날씨가 추워져서. 선옥은 호영의 손길에 이상한 떨림을 느꼈다. 그 떨림이 손끝에서 시작해 팔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괜찮아요? 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그냥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있으니까. 호영은 선옥의 손을 잡은 채로 천천히 선옥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선옥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아름다워요. 선옥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이미 나이 들었는데. 호영이 선옥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선옥 씨는 제 눈에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호영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선옥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술을 댔다. 짧고 부드러운 키스였다. 선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들어갈까요? 바람이 차네요. 선옥이 말했다.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벽난로에는 작은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호영이 조심스럽게 선옥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선옥은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호영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편하네요? 호영이 물었다. 네. 선옥은 호영의 품 안에서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다. 누군가의 품 안에서 느끼는 따뜻함과 안전함. 호영이 조심스럽게 선옥의 귀 뒤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선옥은 전율을 느꼈다. 그 강의에서 말한 거 기억나요? 귀 뒤가 민감하다고.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호영의 손가락이 귀 뒤에서 목덜미를 따라 내려왔다. 선옥은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호영이 다시 물었다. 네, 계속해 주세요. 선옥은 자신이 한 말에 스스로도 놀랐지만 그것이 진심이었다. 호영의 손길이 더욱 부드럽게 선옥의 목덜미를 어루만졌다. 그리고 쇄골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선옥 씨. 호영이 선옥의 이름을 부르며 조심스럽게 입술을 다가왔다. 선옥은 눈을 감고 그 입술을 맞이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이었다.
그날 밤 선옥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다시 느꼈다. 귀 뒤, 목덜미, 허벅지 안쪽. 강의에서 들었던 그 민감한 부위들이 호영의 부드러운 손길에 의해 하나둘 깨어났다. 호영의 움직임은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서두르지 않고 선옥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진행되었다. 그것이 선옥에게는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다. 괜찮아요? 호영이 계속해서 물었고 선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은 감각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선옥은 전율의 절정을 경험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니 어쩌면 평생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의 폭발이었다. 이런 감각을 모르고 살았다면 정말 억울할 뻔했어요. 선옥은 호영의 품 안에 안겨 중얼거렸다. 호영은 선옥의 이마에 다시 키스했다. 선옥 씨,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제 우리는 시작일 뿐이에요. 그날 밤 선옥은 자신이 아직 여자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감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했다. 중요한 건 자신의 감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느끼는 것이었다. 호영의 품에 안겨 잠이 들며 선옥은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걸까? 거제도에서의 여행 이후 선옥과 호영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처음에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지만 3개월이 지난 후 자연스럽게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선옥의 아파트가 더 넓고 편리했기에 호영이 선옥의 집으로 들어왔다. 이게 마지막 상자네요. 호영이 작은 상자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선옥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짐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선옥이 말했다. 나이 들수록 물건에 대한 집착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게 되더라고요. 호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의 일상은 조용하면서도 활기찼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점심은 각자 친구들과 만나거나 취미 활동을 했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고 식사를 즐겼다. 특히 둘만의 작은 의식 같은 것들이 생겼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의 목에 가볍게 키스하는 것, 저녁에는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 그리고 잠들기 전 하루를 정리하는 대화. 오늘 기분이 어땠어요? 호영이 침대에 누워 물었다. 좋았어요. 특히 오후에 도서관에서 책 읽을 때 정말 평온했어요. 호영 씨는요? 저도 좋았어요. 오랜만에 만난 은행 동료들이 우리 관계를 축하해줬어요. 선옥은 미소 지었다. 정말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다들 부러워했어요. 특히 우리처럼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이요. 선옥은 호영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호영은 선옥의 손에 키스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둘의 성생활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하지만 젊은 시절과는 달랐다. 서두름 없이 오직 감각과 대화에 집중하는 방식이었다. 서로의 귀, 목, 허벅지, 손끝을 통해 깊이 교감하며 진정한 친밀감이 무엇인지 느꼈다. 우리 나이에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요. 어느 밤 선옥이 호영의 품에 안겨 말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호영의 말에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지내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60년 넘게 혼자만의 습관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갑자기 함께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호영은 욕실을 사용한 후 물기를 닦지 않는 습관이 있었고 선옥은 잠들기 전 텔레비전 소리를 너무 크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대화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갔다. 서로의 습관을 이해하고 조금씩 맞춰가는 과정이 오히려 더 깊은 이해로 이어졌다. 봄이 되자 선옥은 작은 베란다에 화분을 들였다.
호영은 목공 취미를 시작해 작은 화분 선반을 만들었다. 여기에 놓으면 햇빛도 잘 들고 좋을 것 같아요. 호영이 직접 만든 선반을 설치하며 말했다. 정말 솜씨가 좋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유튜브로 배웠어요. 요즘은 영상 보면 다 배울 수 있더라고요. 선옥은 호영의 열정에 감탄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모습이 멋있었다. 선옥도 변화했다. 과거에는 검은색, 회색 등 무채색 옷만 입었지만 이제는 파스텔 톤의 밝은 색상을 시도해 보았다.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가벼운 화장도 시작했다. 오늘 정말 예뻐요. 호영이 외출 준비를 하는 선옥을 보며 말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요. 행복한 여자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선옥은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뻤다. 호영 덕분에 자신을 다시 여자로 느끼게 되었으니까. 두 사람의 자녀들도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점차 두 사람의 관계를 축하해 주었다. 선옥의 딸은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걱정했지만 호영을 만난 후 마음이 놓였다고 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딸의 말에 선옥은 눈물이 날 뻔했다. 호영의 아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선옥의 따뜻함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더욱 편안해졌다. 서로의 존재가 당연하게 느껴졌고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호영 씨 생각해보니 우리가 만난 지 벌써 8개월이 됐네요. 선옥이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며 말했다. 정말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근데 이상해요.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에요. 호영이 미소 지었다. 그건 우리가 서로에게 맞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서로가 서로의 빈 공간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니까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서로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호영 씨.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호영은 선옥의 손을 잡았다. 저도 고마워요.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와인 잔을 부딪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축하해주는 것 같았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을 때 선옥은 큰 결심을 했다. 자신과 같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특히 자신처럼 감정을 닫고 살았던 여성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알려주고 싶었다. 호영 씨,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선옥이 아침 식사 중에 말했다. 무슨 생각이요? 제가 복지관에서 모임을 만들어 보려고요. 황혼 감각 회복 모임 같은 이름으로요. 호영은 놀란 눈으로 선옥을 바라보았다. 와, 대단한 생각이네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인가요? 선옥은 지난 몇 주 동안 구상한 계획을 설명했다. 60대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노년기에도 여성으로서의 감각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모임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수다 모임처럼 편안하게 시작하려고요. 나이 들면서 잊고 살았던 감각들, 욕구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요. 호영은 선옥의 손을 잡고 격려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선옥은 용기를 내어 지역 복지관을 찾아갔다. 담당자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조금 민감한 주제긴 하네요. 담당자가 망설이자 선옥이 말했다. 그래서 더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나이대 여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곳이 없어요. 다들 부끄러워하고 그냥 포기한 채 살아가죠. 하지만 저는 경험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선옥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담당자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소회의실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옥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호영은 선옥의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었다. 축하해요. 이제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복지관 게시판에 공지를 붙이고 수영 동호회 회원들에게도 알려볼 생각이에요. 선옥은 다음 날부터 바로 준비를 시작했다. 공지문을 만들고 첫 모임에서 나눌 이야기들을 정리했다. 오랜 교사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첫 모임 당일 선옥은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도착했다. 과연 누가 올까 걱정되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작 시간 전에 이미 10명 정도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선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곧 자신감을 찾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성으로서의 감각, 행복,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참석자들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선옥의 진솔한 이야기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선옥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다. 물론 너무 사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어떻게 자신이 다시 여자로서의 감각을 찾게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이 감정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선옥의 말에 한 참석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저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후로 그냥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는데 가끔은 너무 외로워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야 할지. 선옥은 따뜻한 미소로 그 여성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여기서는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첫 모임은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참석자들은 다음 모임에도 오겠다고 약속했고 친구들도 데려오겠다고 했다. 몇 주가 지나자 모임은 20명 이상으로 커졌다. 선옥은 매주 다른 주제로 대화를 이끌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 신체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새로운 관계, 맺기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옥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 참석자가 어느 날 모임이 끝난 후 선옥에게 말했다. 아니에요. 스스로 변화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이죠.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선옥 씨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우리도 아직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그 말에 선옥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모임이 알려지면서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했다. 이선옥 씨,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기자가 물었다. 제가 오랫동안 여성으로서의 감각을 잊고 살았어요. 그저 어머니, 아내, 할머니로만 살았죠.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감정과 욕구를 가진 여성이라는 것을요. 이 모임을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을 다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인생의 시작일 수 있어요. 우리는 60대, 70대가 되어도 여전히 사랑받고 사랑할 자격이 있어요. 인터뷰가 나간 후 모임은 더욱 확대되었다. 다른 복지관에서도 비슷한 모임을 시작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호영 씨, 믿어지세요? 제가 시작한 작은 모임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선옥이 저녁 식사 중에 기쁜 마음으로 말했다. 당연하죠. 선옥 씨의 진심이 많은 분들에게 닿은 거예요. 호영은 선옥의 손을 꼭 잡았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호영 씨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강의실에서 부끄러워하며 도망치려고 했을 거예요. 호영은 부드럽게 웃었다. 아니에요. 선옥 씨 안에 이미 그 용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에요. 그해 가을, 선옥은 복지관에서 노년의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작은 강연회를 열게 되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강연 단상에 서서 청중을 바라보며 선옥은 1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의 자신은 얼마나 소극적이고 움츠러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선옥의 강연이 끝나고 큰 박수가 쏟아졌다. 호영은 맨 앞자리에 앉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선옥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연회가 끝난 후 선옥과 호영은 함께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나갔다. 가을 바다는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거닐었다. 선옥 씨, 자랑스러워요. 호영이 말했다. 모든 게 호영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선옥 씨가 용기 내서 자신을 찾은 거예요. 선옥은 잠시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햇살이 바다 위에서 반짝였다. 당신 덕분에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선옥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도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술을 맞댔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이것은 살아있음의 증거였고 숨길 이유가 없었다. 앞으로도 함께해요. 선옥이 속삭였다. 물론이죠.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호영이 대답했다. 석양이 바다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다. 붉은 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선옥은 생각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을 붙잡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 집에 갈까요? 호영이 물었다. 네, 가요. 우리 집으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행복을 가슴에 안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바닷가에 남겨진 두 사람의 발자국은 파도에 지워질 테지만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감정의 흔적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사랑. 선옥은 이제 알고 있었다. 인생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란 없다는 것을. 진정한 자신을 찾고 행복을 누리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다. 이 감정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선옥의 말이 바닷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